이런 분들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면 동시 폐지를 해주고 면책까지 바로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인데 나이가 먹으면 어떤 기념일이라는 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크리스마스인데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을 두 개를 준비했어요. 두 개를 준비했는데 그 회생 관련된 많은 그 업데이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괜찮은 업데이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꼭 소개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소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속 면책 제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면책을 엄청나게 빨리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신용회복위원회 어떤 기관인지 아시죠? 회생파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모임이고, 신용회복위원회의 또 워크아웃으로 진행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뭐 회생이나 파산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신청자들 중에서 서울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거나 70대 이상 고령자여서 추가적인 근로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중증 장애인이거나 그런 취약 채무자들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그 재산 상태나 아니면 뭐 소득 상태를 점검해 봤는데 전혀 뭐 파산 면책받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라는 어떤 신용상담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면 그냥 면책을 위한 심리 없이 바로 면책시켜주는, 파산 선고를 해주고 선고와 동시에 면책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나 봐요. 요게 신용회복위원회에 2022년 11월 달부터 생겼었는데, 이거에 따라서 2022년 12월 달부터 서울시 복지재단 내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도 비슷한 게 생겼대요. 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기준은 뭐냐면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5년 이상 연속해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보건복지부 내 기준 중위소득의 30% 미만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생계급여를 주신다고 하네요. 1인 가구인데 58만 원도 못 번다, 2인 가구인데 100만 원도 못 번다, 이런 분들은 생계급여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생계급여를 5년 이상 받으신 분들은 신속 면책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면 동시 폐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면책까지 바로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3회 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요거 5년 동안 생계급여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K12 신용보고서. K12 신용보고서는 여러분들의 신용평가하는 그 점수를 평가하는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관의 신용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된대요. 해당되시는 분들이 보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거 해당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분들이 빚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희한테는 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하시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나 아니면 서울시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되게 저렴한 금액으로 거기에 담당하시는 공익 변호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쪽 회사 사내 변호사님들이. 그럼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개인 파산 신청을 아마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제가 22년도에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되게 많이 찍었어요. 재생 목록에 가시면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꼭 보시고요. 자영업자분들이 회생 신청을 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로 소득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였어요. 자영업자는 사실 그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카드 매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였거든요. 왜냐면 카드 매출이 전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인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자영업자 회생을 위해서 카드사에다가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을 하면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그 카드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이 자영업자에게 줄 카드 매출 채권과 상계해가지고 물건은 계속 팔지만 카드 매출 대금은 안 들어오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었단 말이에요. 이걸 막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지만 원천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사실상의 어떤 도움들을 드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에서 부채증명서 떼지 말고 바로 신청 들어와라, 이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웰컴저축은행 이 통합부채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잠깐 언급드렸어요. 이걸 언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언급드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번에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뭐냐면 채권자의 직접적인 부채증명서 이 발급 요청을 해서 채권자에서 바로 나온 이 부채증명서 말고 코리아 크레딧 뷰로 방금 말씀드린 거기나 나이스시킴이나 아니면은 각종 은행들에서 아니면 신용평가 기관들에서 여러분들의 부채증명서를 떼주면 그거 가지고 우린 신청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부채증명서 다시 발급받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금지명령 이후로. 금지명령 이후에 채권사들이 상식적으로는 추심을 멈춘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채증명서 발급하고 금지명령 전에 그 한 일주일 기간 동안에 상계되거나 이런 위험들을 왜? 자영업자분들이 매출 채권이 있었는데 그 돈을 못 받으면 상당히 운영하기가 힘들잖아요. 채무자를 조금 두텁게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에서만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서울회생법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요거는 인정해주지 않을까 해요. 왜냐면 부채증명서라는 건 당장의 부채 액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지 사실은 회생법원에 이 회생신청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실 서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롭게 나온 제도를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신속면책제도, 그 다음에 부채증명서 뭐 안 내도 되는 제도, 요거는 일단은 서울회생법원에만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법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지는 그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수원이랑 부산에 회생법원 새로 생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때 되면 아마 이 서울회생법원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수원이나 부산에서는 어느 정도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전문 회생법원이 새로 생겼으니까 최소한 그 회생법원만큼은 이 회생 절차에 대한 통일성을 지켜야 될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2023년 너무 춥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라 하니 하루라도 빨리 이분들이 과다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제도를 꼭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